그럼 뭐 일단 뭐 토픽에 뭐 메시지를 뭐 태워서 전달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쭉 확대해서 보면은 자,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 쉽게 말하면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바로 된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드는데 자, 뭐 이쪽에 코포 토픽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서 뭔가 메시지를 쭉 받아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메시지를 하나 이렇게 받는 거는 이제 컨슈머 입장이고 보내는 거는 프로듀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받아서 그냥 두 개로 나눠준다. 또는 뭐 두 개를 받아서 하나로 취합해준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해요. 스팀즈 어플리케이션에. 근데 요거를 이제 내가 이제 날 코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헬로 월드 프로듀서 컨슈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고,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들이 성능에 뭔가 도약이 필요할 때, 개선이 필요할 때, 스트ರಿಂ지를 쓰면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 카프카 스트린지를 쓰면. 단지 이제 이거의 제약은 뭐냐면요. 클러스터와 다른 경우 적용 불가해요. 우리는 지금 클러스터를 이렇게 하나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브로커 3개.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는 그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 클러스터에 이렇게 달라버리면요. 얘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죠? 스트림즈 적용 못하고 그냥 기존에 이제 그 코딩하듯이 자바 어플리케이션 직접 코딩으로 연결해서 다른 클러스터로 전달을 할 수 있다. 근데 스트림즈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카프카 프로듀서나 컨슈머를 이용한 개발을 조금 더 간편하게 도와주면서 그다음에 카프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패러럴리즘이라는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노드인데 이거는 이제 메시지의 소스가 되는 쪽을 이제 소스라고 하고요. 소스 프로세서.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변환 또는 분기해서 사용하는 노드. 요 중간 노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걸 이제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하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왜? 소스에서 바로 싱크로 빠질 수도 있어요. 싱크는 이제 나가는 노드예요. 소스는 들어오는 노드, 싱크는 나가는 노드. 자, 카프카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은 한 개, 기본적으로 미니멈 한 개 이상의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하나는 있어요. 그리고 각 스레드는 한 개 이상의 태스크를 생성해요.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이야. 내가 스탠드 어플리케이션을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 원 스레드, 원 태스크는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각 태스크는 각 파티션에 이렇게 매핑이 돼요. 파티션 개수는 내가 지정 안 해도 토픽명을 지정하면은 그 토픽에 있는 파티션 개수에 따라서 알아서 얘가 생성이 돼요. 태스크는. 그래서 내 태스크 몇 개 생성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일을 해요. 얘가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이. 이게 가장 기본 모형이에요. 예? 일단 한번 해볼 거예요. 좀 미리 보여드리면 카프카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카프카 스트림즈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이렇게 인스턴스 만들 때. 그죠? 그리고 이제 토폴로지랑 이제 프롭스가 들어가는데 프롭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익숙했던 거예요. 클러스터 정보, 접속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컴피그 값들을 넣어주는 게 이제 프롭스고 토폴로지는 요겁니다. 여기. 요 부분이 이제 토폴로지인데 이건 뭐예요? 어떻게 지정한 거예요? 코포 토픽으로 받은 메시지를 어디로 던져요? 자바 토픽 던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기본 그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카프카 스팀을 생성하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스레드가 하나 생성돼. 이렇게 디폴트 하나로. 예. 자,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가 이제 또 특별한 기능은 심플리 add or이고 간단하게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돼요. 스트림즈의 스레드를. 예.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상황이 카프카 토픽 A가 있고 토픽 B가 있어요. 근데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을 이거 하나 생성해 놓고 그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얘는 그럼 태스크가 이제 두 개가 뜨겠죠. 예. P0, P1. 얘도 P0, P1. 이게 토픽이 하나 파티션 두 개짜리예요. 얘도 토픽이 파티션 두 개짜리. 그럼 얘가 이제 토폴로지를 설계할 때 A 토픽에서 받아서 뭔가 A, B 토픽으로 받아서 C 토픽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토폴로지를 설계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파티션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태스크가 두 개만 생기고 얘가 알아서 이렇게 붙어 지가. 예.
만약에 얘가 세 개라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파티션 세 개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더 생기겠죠, 데스크가. 그리고 각자 뭐 P0, P1, P2에 어떻게 붙을지는 얘가 알아서 합니다.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토픽 A가 있고 토픽 B가 있어요. 얘는 이제 각각 파티션이 3개짜리예요. 세 개짜리 가지고 스탠드 어플리케이션 만들면은 이제 앞선 예제랑 똑같죠. A에 있는 메시지, B에 있는 메시지를 받아서 어디로 던져요? 예를 들어 이제 토픽 C로 던진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C로 던지는 부분 지금 안 보이지만, 자, 이걸 만들었을 때 하다 보니까 얘가 버거워해, 스탠드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멀티 스레드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스레드 1, 스레드 2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스레드 1이 태스크 2개 받고 스레드 2가 태스크 하나를 받았네요. 이건 이제 몰라요. 랜덤이에요. 스레드 1이 하나 받을 수 있고 스레드 2가 2개 받을 수 있어요. 태스크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서 얘가 이렇게 파티션을 받죠. 이렇게. 하나의 태스크는 하나의 파티션으로 이렇게 받죠. 각 토픽에. 그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스케일 아웃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부하가 자꾸 걸려. 자꾸 느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머신 하나 있는 거를 머신 하나 더 놓고 여기다가 새로운 서버를 하나 더 놓고 이 부분을 떼서 이사를 간 거 이쪽으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그 녹화를 끊고 설명했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요. 어플리케이션 1하고 2가 있는데, 예, 2가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을 달리해서 이사를 가면은 굉장히 처리가 복잡하다고 그랬죠. 중간에 메시지 큐를 놓든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다든지, 소켓 통신한다든지, 서로 뭔가 연결해서 되게 바쁘게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메시지 번호 있는 순서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같은 머신에서 어플리케이션 분리한다 그러면은 그냥 IPC에 쉐어드 메모를 써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서로 이제 확인하면서 읽어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머신이 달라버리면은 스트링을 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뭔가 고려해야 될 거, 예외 처리해야 될 거, 이거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매핑한다라는 거죠, 일을.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얘도 이거예요. 얘는 이제 그 코포 토픽 2개 파티션이 있는 거 코포 토픽에서 자바 토픽으로 뭔가 메시지를 제가 봤을 때는 취합해서 던지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스탠드 어플리케이션 만들면은 얘는 원스레드 기본은 원스레드니까 태스크는 자동으로 2개 생성돼요. 예, 얘는 자동 할당되는 거예요. 여기 파티션 개수에 맞춰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num thread configure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 안 하면 1인데, 내가 그냥 1로 그냥 다시 세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코포 토픽에 있는 걸 자바로 던진다. 그러면 이제 로그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제가 로그의 일부분을 캡처한 거예요. 자, 코포 토픽 0. 여기 뭐냐면 파티션 번호. 코포 토픽 1, 파티션 1번. 그러니까 0번과 1번 2개 있는 거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보죠. 지금 할당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예. 그죠? 커런트 올드 파티션이 없고 이제 새로 할당된 거 이렇게 붙은 거예요. 지금 붙은 상황.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요. 여기 0-1, 0-0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0이 뭐냐면은 서브 토폴로지 넘버예요. 아까 토폴로지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소스시고 중간에 이런 그림 있었죠. 이렇게 처리해서 싱크로 빠지는 요게 이제 토폴로지라고 했는데 서브 토폴로지가 이제 몇 단계냐? 지금 이제 0단계로 끝난 거죠. 0단계에 1번 파티션 처리하는 애, 0단계에 0번 파티션 처리하는 애.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요. 로그상에는.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앞전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스레드를 하나 늘린 거예요. 잘 보시면은 스레드가 하나였는데 스레드를 하나 더 늘린 거예요. 스레드를 하나만 돌렸을 때는 조금 느려서 스레드 하나 늘려본 거예요. 지금 스트림 스레드 1 로그가 보이고 스트림 2 스레드가 보여요. 2 스레드에서 코포 토픽 1을 처리한다는 얘기고 1 스레드에서 코포 토픽 0번 파티션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비교해 보면은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스레드가 하나일 때는 2개 파티션을 다 처리하고 있죠, 얘가. 그죠? 예. 그런 부분, 이 로그에 관찰된다는 얘기죠. 이거 할 때는 단순히 어떻게 하냐면 스레드 컴피그 숫자만 하나 올린 거예요. 1에서 2로. 그러면 지가 자동으로 스레드를 하나 더 생성해서 태스크를 하나 더 매핑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토픽이. 이런 부분이 조금 볼만하다. 기능으로.
기본으로. 그죠?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대. 프로세스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 자, 위에는 이제 before예요. 그래서 원 스레드 투 태스크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 더 만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똑같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더 실행하는 거야, 그냥. 그럼 그 자기가 이제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아이디로 하나 더 뜨니까. 그죠? 얘가 기본적으로 두 개 가지고 있는 태스크를 이런 식으로 분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놈은 하나 뺏기는 거고, 새로 생긴 놈은 하나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거를 캡처해 보면요. 기존에는 파티션 두 개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세스 하나 더 치면은, 원래 있던 놈은, 여기 원래 있던 놈이 하나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뺏긴 거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리보크, 0번 뺏긴다. 예. 뺏기고 나서, 예. 원래 이제 0번이 여기 있었잖아요. 뺏기고 나서 0번 빠져요. 새로 할당되는 놈은 아예 없다가 0번이 새로 들어오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로그로 관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그 종류가 뭐가 있냐? DSL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모든 토픽의 데이터를 그냥 수정 취합 분기할 때는 스트림을 쓰고요. 테이블은 뭐냐면은 토픽 데이터의 키를 기준으로 예, 밸류를 뭐예요? 뭔가 다룬다. 키를 기준으로 다룰 때는 테이블이에요. 근데 글로벌 K 테이블은 이거는 위에 있는 K 테이블 똑같은데 파티션이 개수가 서로 달라도 키를 기준으로 조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위에 K 테이블은 기준 테이블하고 그러니까 기준 토픽하고 대상이 이 기준 토픽에 또 조인하는 다른 토픽의 파티션 개수가 맞아야 돼 똑같이. 예, 그게 K 테이블이고 안 맞아도 되는 게 글로벌 K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림하고 투 이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헬로 월드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두 개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취합해서 보낼 거다. 그래서 스레드는 하나고 단순히 이렇게 쓰면 돼요. 코포 토픽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그냥 토스해라. 어디로? 자바 토픽.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보면요. 요게 이제 스트림 2인데요. 지금 보면은 없던 디펜던시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 예. 기본 카프카는 3.4.0이고 스트림즈 똑같이 버전 맞춰서 요런 데 보고 똑같이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감이 생기죠. 예. 자, 클리어하고 제가 있는 경로는 자바고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X 스트림이었어요. EX 스트림. CD, EX 스트림에 들어가서 쳐보면은 트리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어요. 이 소스는 여긴 똑같아요. 기존엔 똑같고요. 자, 여기 보면 토폴로지 구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두 줄로. 코포 토픽에서 자바 토픽. 그 구성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죠. 토폴로지. 자, 그래서 메이븐 인스톨 해볼게요. 자, 됐고요. 트리로 보면은 이 잡 파일이 하나 이제 빠져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됐고. 네. 자, 이제 테스트 환경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바 토픽은 있는 것 같고, 그죠? 아까 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생성했으니까. 컨슈머로 자바 토픽 대기하고. 왜냐면 이제 토스 받아서 오는 거 메시지 찍어야 되니까. 프로듀서는 우리가 이제 자바나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할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쉘로 실행하자. 그리고 우리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자. 정리할게요. 얘는 이제 스트림즈는 마스터에서 돌리고요. 얘는 슬레이브 1 거꾸로 가죠. 위에 거는 슬레이브 2. 예, 이렇게 준비할게요. 자, 이것도 채팅창. 프로듀서는 슬레이브 1. 자, 이것도 드리고. 자, 자, 그러면 이제 프로듀서랑 컨슈머 떠 있는데 둘 다 토픽이 달라요. 프로듀서는 코퍼 토픽이고 컨슈머는 자바 토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프로듀서에서 1, 2, 3 이렇게 쳐도 A 이렇게 쳐도 안 가죠. 여기는 들어온 게 없어요. 예, 들어온 게 없다고요. 그죠? 근데 마스터에서 예를 들어 중간 다리를 놔주면 중간 다리 한번 볼게요. 얘는 필요 없고 뭐 중간 다리가 얘죠. 예, 얘를 빨간 부분이 이제 좀 이번 처음 들어보면 이게 카프카 스트림즈 라이브러리 이 부분. 자, 요거를 가지고 마스터에서
잘 봐야 돼요. 엑스스팀 들어가서 메이번 인스톨을 다시 하고요. 지금 제가 딴 서버 작업하다가 다시 와놓고 착각하고 있어요. 메이번 인스톨 하고요. 네. 이것도 드릴게요. 채팅창 드렸고요. 뭐가 막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 사실 보면요. 로그홈에서 제가 맞춰요. 여기 봐요. 이게 어사인 된 거죠. 그죠? 그죠? 0번 토폴로지에 1번 파티션, 0번 토폴로지에 0번 파티션 매핑됐다. 라는 내용이고요. 요것도 아까 교환을 봤던 내용. 그죠? 네, 추가된 거. 지금 벌써 전달 받은 거예요, 지금. 아까 썼던 것들 있잖아요. 지금 다시 컨슘한 거예요, 얘네들이. 네, 이거 아까 오전에 썼던 거잖아요. 그죠? 미디어 EQ 썼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1, 2, 3이라고 썼어요. 네, 들어오죠? 네, 1, 2, 3.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확인했고요. 네.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필터예요, 필터.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코포 토픽에서 봤는데 예, 키 밸류를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람다식이죠. 예, 람다 펑션이죠. 밸류의 길이가 문자의 길이가 3을 초과하고 엔드 그 문자열에 코포라는 단어가 있을 때만 어디로 보내요? 자바 토픽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 필터도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대로 이제 필터 보면은 이거 한 줄만 지금 들어간 거예요. 마이스트림 점 필터에서 필터 하나 건 거예요. 그냥 얘만 다른 거죠. 여기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복사 안 해도 되고요. 이제 그 마스터 쪽에서 컨트롤 C로 끄고요. 마스터 쪽에서 방금 실행했던 거를 요 테스트 파이프가 아니라 테스트 필터로만 고쳐주면은 방금 이제 토폴로지 나갔죠? 예. 1, ASDFX 그렇게 보내면은 얘는 안 가요. 안 들어오죠? 확인해 볼까요? 예,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온다. 근데 예를 들어 코포라는 문자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붙이면은 얘는 와요. 왜? 3을 초과하면서 코포란 문자를 뭐예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필터 건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응용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결과를 캡처한 거고요. 그 얘만 있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키 밸류를 이제 서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얘는 뭐예요? 필터를 거는데 키와 밸류가 5를 초과하고 예. 초과했으면은 밸류 뒤에다가 체크되는 문자를 붙여서 자바 토픽으로 보내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단어 단위로 쪼개서 this is a test로 보냈어요. this is a test로. 그러면 이제 this is a test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쪼개서 지금 얘는 네 개로 쪼갠 거죠. 쪼개서 보내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코포 토픽, 뉴스 토픽. 그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죠. 에러난 상황. 그래서 장애 상황. 이거를 어떻게 해요? 머지한 다음에 자바 토픽으로 보내겠다. 두 번째 K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K테이블은 K스트림즈 기준으로 이제 각각의 토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제를 들면요. 코포 토픽하고 채 토픽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동일 키를 가지는 여기랑 동일 키를 가지는 최신의 K테이블을 그러니까 동일 키를 가지는 밸류를 이렇게 조인하는 거예요. 키가 같을 때 밸류를 조인해서 딴 데다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 토픽을 만들 건데 두 개 파티션. 얘는 코포 토픽은 이미 있죠. 두 개 파티션. 어떻게 만들 거냐? 코포 토픽은 뭐 가정상 얘는 이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데 얘는 뭐냐면은 아이디별로 사용자 유저 아이디별로 어느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관리한다. 라는 토픽이고요. 채 토픽은 사용자 아이디별로 무슨 메시지를 지금 보냈는지를 관리하는 토픽이다. 라고 이제 억지 수능 예제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K테이블로 하면은, 이건 중간에 뭐예요? 아이디가 지금 두 개의 토픽 간에 아이디가 같죠? 키가 같죠? 그러면은 어느 방에서 메시지를 보여줄지를
조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냥 이렇게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받았을 때는 아이디별로, 유저 아이디별로 채팅 메시지를 프린트하고 이게 어느 방에서 일어났는지를 같이 이제 프린트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온 거예요. 자, 핵심 소스를 보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데, 코포 토픽에 있는 거, 여기 이제 스트림 기준이에요. 여기 스트림 선언했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K 스트림 기준, 여기 기준 써있잖아요. 여기 기준, 얘예요. 얘를 기준으로, 요 K 테이블, 여기 K 테이블로 선언했죠? 여기 보면 얘채 토픽이에요. 얘요. K 스트림 즉, 코포 토픽을 기준으로 동일 키를 가지는 최신의 K 테이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채 토픽을 어떻게 해요? 조인하는 거예요, 조인. 그 쿼리 조인하듯이 조인하는 거예요. 단, 여기 두 개의 파티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지 않으면 코 파티션이 안 돼 있다고 에러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인할 거냐, 조인을 하는데, 그럼 무조건 이제 같은 키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키, 그죠? 그 키가 아이디라는 거죠, 아이디. 그래서 이제 채 테이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K 테이블이고요. 이걸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제 챗 룸하고 챗 메시지가 이게 파라미터 들어올 거예요. 챗 룸은 여기 있고요. 요거의 밸류고, 빨간색 표시할까요? 네, 요거고. 그 다음에 챗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문자를 만드는데 챗 메시지 더하기 문자를 더하기 챗 룸이라는 이런 스트링 밸류를 만들어서 이거를 자바 토픽에 던지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핵심 로직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토픽을 추가 생성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챗 토픽이라는 게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파티션 두 개짜리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home.xml에 여기 보면은 락스DB랑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요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왜 만드냐면요. 사실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얘가 어딘가에 DB로 이걸 관리를 합니다. DB 형태로. 경량화된 DB 형태로,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 코드를 보면은, 일단은 좀 복잡해요. 빨간색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락스DB 관련된 라이브러리와 디펜던시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더 들어가고 테스트 조인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실행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TMP 카프카 스팀지에 해당 앱 아이디로 조회하면 이렇게 뭔가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DB화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는 코포 토픽 프로듀스니까 얘는 슬래브 1에서 할 거고요. 얘는 슬래브 1 계획을 세우면 얘는 슬래브 1 하나 더 띄울 거예요. 슬래브 1 다시. 헷갈리니까. 얘는 받는 거니까 슬래브 2번에서 할게요. 그리고 이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 얘는 마스터에서 할 거예요. 정리됐죠? 자, 그래서 슬래브 1 하나 더 띄우죠. 자, 슬래브 1을 듀플리케이트 탭으로 하나 더 띄우고요. 자, 그리고 자바 토픽은 현재 리슨하고 있는데 이게 자바 토픽을 듣고 있는 거죠, 이미. 기존에. 그죠? 자바 토픽 듣고 있고. 코퍼 토픽, 채 토픽 해야 되고, 마스터 돌려야 되고, 그죠? 마스터도 이제 컨트롤 C로 이제 끄고 정의하고, 이렇게. 자, 그리고 토픽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추가로 연 터미널에 토픽 만드는 명령 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일단 먼저 돌리고 드릴게요. 이것도 드리고요. 자, 그럼 채 토픽 생성됐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실행 그 시나리오 보면요. 약간 메이븐 인스톨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스터 쪽에서 트리로 한번 보고요. 얘가 지금 어, 테스트 조인이라는 앤데 이미 클래스가 항상 이제 컴파일 돼 있고 묶여 있겠네요. 얘가 코포 토픽이고 얘가 최 토픽이죠. 자, 그래서 218페이지 보고요. 이미 우리는 코포 토픽을 띄웠는데 일단은 지금 기존 거
쉘을 정지하고 다시 띄워대는 이유가 요 키 세퍼레이터 보면은 키를 넣겠다는 거예요. 프로듀서 쉘에다가 기존에 막 쳤잖아요. 밸류만 쳤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콜론으로 구분해서 키와 밸류를 구분해서 넣겠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슬레이브 1에서 기존 거 일단 정지하고요. 클리어하고 슬레이브 1에서 이렇게 모두 드릴게요. 자, 슬레이브 1에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 메시지를 그냥 치면요. 이렇게 치면은 오류가 나요. 이렇게 오류가 나요. 왜? 키를 안 줬어요. 그죠? 써 있잖아요. No key separate found. key separate found는 이제 그 키가 없다라는 거죠. key separator를 못 찾았다. 그 요거잖아요. 요걸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key separate를 주면서 입력할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를 콜론을 구분해서 넣어야 된다. 그 부분. 그래서 슬래브 1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슬래브 2는 채 토픽. 얘도 이제 똑같이 키와 밸류를 구분해서 넣겠다. 슬래브 1에서 이렇게 이것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도 이런 식으로 채 토픽도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코포 토픽 보낼 준비 됐고, 채 토픽 보낼 준비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바 토픽 리슨 해야 되잖아요. 자바 토픽은 이미 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안 떠 있는 분들은 여기 밑에 이제 교환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드릴게요. 네. 저는 이미 떠 있으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길어요. 일단은 마스터에서 돌려야 되는데 일단 길어요. 예. 길어요. 이것도 드릴게요. 네, 들었어요? 막 복잡하게 뜨죠? 예,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면은 토폴로지 같은 거, 보면은 채토픽 01, 코보토픽 02.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원 스레드에 투 태스크가 떴겠죠? 자, 이렇게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218페이지 보면요. 제가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넣어놨는데, 자, 요게 이제 1번, 이 웨인이라는 게 아이디고요. 여기 길동도 아이디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웨인하고 이제 띄우기까지 제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띄어쓰기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웨인이 디스 이제 테스트, 길동이 하이, 뭐 이런 게 치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도 사실은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언제 반응을 해주냐? 챗 토픽에서 보면 이게 이제 챗 토픽이고 코포 토픽에서 이걸 쳐줬을 때 웨인이 이제 룸1, 길동이 룸2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걸 기준으로 이 키와 같은 얘를 조인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때 여기서 반응이 준다 이거죠.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챗 토픽 슬레이브 하나 더 띄운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챗 토픽이에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해서 this is a test. 그 다음에 길동 하이 뭐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은 자바 토픽 반응하냐 이거죠. 안 하죠. 메시지는 들어가 있어요. 얘는 DB에 들어가 있어요. 락스 DB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반응 안 해. 언제 반응해요? K테이블에서, 그러니까 K테이블은 K스트림에서 웨인 똑같이 얘는 룸 01 이렇게 쳤을 때 이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조합돼서 길동은 아직 안 왔죠. 왜냐면은 길동에 대해서 메시지 안 넣어줬기 때문에 길동 룸 02 이렇게 쳐야지만 이렇게 반응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K테이블이고요. 이거는 워드 카운트 예제예요. 돌려보면 되게 느리게 나오는데 이건 넣은 이유는 우리가 뭐 하독을 배운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 예제가 워드 카운트잖아요. 얘도 그런 예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느립니다. 카프카 공식 문서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문장을 계속 치면요. 얘가 뭐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이걸 다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단어 단위로 끊어요. 정규 표현식으로. 단어 단위를 끈 다음에 이거를 이제 키 밸류에서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는지를 그룹 바이 거는 거예요. 어떤 단어. 예를 들어 애플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애플로 이제 그룹 바이 걸어서 애플이 몇 개 나왔니 카운트 세는 거예요. 예, 이제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카프카가 몇 번 나왔고 이거 이렇게 얘가 업데이트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글로벌 K 테이블은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뭐가 다르다? 파티션 개수가 다르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기존의 파티션 두 개짜리가 파티션 하나짜리 토픽을 하면서 만들어서 조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K 테이블 하나만 알면 되고요.